대통령이 3월 일본 도쿄를 갔을 때 기시다가 식당을 옮겨가면서 환대를 했잖아요. 네.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인데 만찬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그런 거냐. 거 되게 네. 중요해요. 대통령이 자기 그 메뉴 있잖아요. 계란말이 즉석에서 한번 막 해주면은 직접 대접을 해준다. 이런 건 예. 정말 최고의 환대잖아요. 네. 이걸 보면 또 참모들이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평으로 예.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부 이렇게 5가지의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성과를 좀 강조했는데 예. 또 어떤 평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이제 최고의 성과로 꼽은 건 이제 그 한국형 확장 억제 네. 실질적인 네. 예, 그런 다음은 워싱턴 선언 또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한미 양국이 이제 네. 실질적으로 뭐 정보를 공유하고 네. 공동 기획 실행.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 도발 시에는 뭐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기 이런 것도 처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옛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재래식 무기 위주의 그런 것에서 이번에는 핵 개념이 포함된 이제 그런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는 뭐 59억 달러 투자율 유치를 했고 네. 또 50개 뭐 MOU를 체결하고 이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첨단 기술 뭐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 이제 청년 네. 교류 그렇죠. 프로그램도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제 조치들이 나왔고 네. 되게 뭐 뭔가 이제 국빈 방미에 걸맞게 뭐 보따리들이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성과들도 중요한데 네. 또 큰 틀로 보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이번에 가서 보면 이 또 외교는 또 일종의 의전 행사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의회 그리고 그 미국의 각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 뭔가 한미 동맹 자체가 굉장히 강고해졌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어우 관계 너무 좋아 막 즐거워 이런 느낌이죠. 노래도 부르고 뭐 네. 사인도 받고 네. 그냥 그러니까 만나서 또 6.25 참전 용사들 같이 기리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외교는 뭐 하나하나의 문서보다도 어떤 네. 큰 틀의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과거 역대 뭐 대통령들도 뭐 미국 뭐 국빈 방문한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방문을 한 걸 보면 약간 어떤 진짜 좀 딱딱한 느낌의 그렇죠. 너무 그런 딱딱했죠. 뭔가 문재인 대통령 가갖고 뭐 트럼프랑 회담할 때 보면 너무 딱딱해서 도대체 예. 왜 저러나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뭐 미국 울렁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네. 뭐 영어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다른 차원의 성과라고 하면 한국의 정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정상이 가서 사실 그 많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많은 내빈 앞에서 네. 뭐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는 노래를 거는 부른 거 정말 저도 예,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 노래도 자연스럽고 그때 분위기도 막 사람들이 그렇죠. 막 박수 치고 네, 환호하고 환호하고. 바이든이 막 끌어안고 네. 어깨 동무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요. 환대의 분위기도 느껴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뭐 그걸 가지고 뭐 야권에서는 이게 뭐 짜고 치는 거 어. 아니냐, 뭐 미리 뭐 아니,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따지면 아니 문재인 때 그 쇼잉은 뭡니까? 그 다 쇼했잖아요. 탁현민 쇼. 네, 아 참나. 이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타 그러니까 돈 맥클리 그렇죠. 그 사인이 담긴 친필 통기타. 서명이 담긴 네. 기타를 주는 거는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고 아니, 그렇겠죠. 뭐.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 스타들이 그 이제 만찬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거는 네. 이제 다 예정이 그거에 돼 있었고 예정이 돼 있는 네,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 정상이 오니까 뭐 어떤 노래를 뭐 좋아하느냐 이런 거는 다 조사 또 뭐 어떤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돈 맥클린의 노래 뭐 정도는 이해 됐었는데 그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노래 그 가수들이 부르고 나니까 네. 이제 불러줬으면 좋겠다.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이제 윤 대통령을 무대로 이제 올라가라고 네. 근데 깜짝 제안이었죠. 한 곡 네. 들을 수 있겠냐 예. 해서 약간 그 영상을 봐도 윤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그렇죠. 표정들도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기억이 안 났으면 그러니까요. 망신당할 뻔했다. 망신당할 뻔했다. 그죠. 가사 기억 안 나면. 근데 그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윤 대통령이 18번 네. 뽑고 뭐 옛날부터 이제 뭐 회식 자리나 막 좀 부르는 어. 적이 네, 있었다고 맞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가사도 생각이 나더라. 야, 우리 18번이면 보통 그쵸. 가사는 기억은 나긴 나죠. 이게 이 노래가 사실은 8분 30초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기억은 하기 굉장히 힘들죠. 긴 네. 분량이고 또 그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1분 정도를 불렀고 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또 뒤에 있는데 그렇죠. 사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또 아마 들으시면 이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나는데 앞부분은 그렇죠. 뭔 노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예. 이게 약간 어떤 이 서술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아. 하이라이트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약간 그 앞부분을 도입부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흔치 않은 그렇죠. 아니 일이죠. 그래서 네. 워싱턴 D.C.에 사는 한국인이 옆집 미국인에게 파이를 선물 받았다고 해요. 네. 너네 대통령 노래 잘하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해 줬다고 하는데. 그 어떤 노래 부른 거는 사실 당시에도 되게 화제였지만 어제 그 윤 대통령이 그 ADB 아시아 개발은행 그 총회에 가서도 네. 그 총회장이 일본인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되게 노래 네. 잘하시더라.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되게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고 뭐 맞아요. 정상들뿐만 네. 아니라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정상회담 또는 정상 국빈관무에서 네. 그 방문하는 대통령이 노래 부른 경우는 내가 본 적이 별로 저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상당히 이례적인데 제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 영국의 네. 공주가 네. 미국에 가서 음. 뭔가 차관을 요청해야 되는 아주 영국이 그 음. 외환 위기가 닥쳤는데 영국의 공주가 가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생이 가갖고 네. 그냥 돈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어마어마하게 잘 노니까 그때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거기에 그냥 감화가 되고 바로 야 돈 줘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만큼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관계 그리고 의회의 관계 네. 그리고 미국인들의 인식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보통 한국 대통령들이 가면 네.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막 딱딱하게 있다 이게 서명만 하고 오는데 네. 요번에 이게 야 한국 대통령이 이제 좀 예전하고 다르구나 네. 와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해서 해간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마 한국이 업그레이드 됐다 네. 네. BTS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반응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번에 사실 뭐 노래도 노래인데 미 의회 연설이 보면 또 맞아요. 그런 어떤 이제 그 대통령실 참모들도 되게 놀랐던 게 예전에 정상들이 가서는 약간 이제 그 써진 거를 읽는 수준, 네. 읽고 전달하는데 급했다면 이번에는 사실 그 여러 장면들이 뭐 그 수백 명의 그 의원들 미 의회 의원들이랑 약간 스킨십 소통도 네. 하면서 불러가면서 그리고 왜 연설 때도 보면 또 그 6.25 참전했던 분의 네. 그 손녀인가요? 그분을 또 소개도 하면서 네. 농담도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애드립도 들어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정말. 진짜 연설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서 결국 한국의 그 경제나 국력만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네. 어제 대통령 외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특히 이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순방만 가면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고 아.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설화에 논란이 일어나고 막 네. 그랬는데 요번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약간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뭐 작년에도 뭐 영국 갈 그러니까요. 때부터 뭐 좋은 한국도 외교 논란이 있었고 아, 또 뭐 이제 그 녹취록 뭐 네. 논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발언 네, 했냐 마냐 난리문 뭐. 나오고 막 네. 난리 네. 났었죠. 그래서 뭐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 해외에 갔을 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야가 따로 없는 건데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또 야당은 또 이번 뭐 한미 미국 방문에 헐뜯으려고 대해서도 막 어떻게든 아마 했는데 뭐, 다 실패했어요 이번엔. 뭐 네. 별로 알맹이가 없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좀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죠. 이게 되게 다른 정상들이 네. 뭐 해외 순방을 갔을 때는 뭐 안 보이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네. 네. 외교도 그런 건데
좀 너무 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하죠. 요번에도 뭐 이상한 거 헛뜯으려다가 뭐 아니 화동 그 약간 그냥 예. 뭐 얼굴 갖다 대다 그거를 뭐 아동 학대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야당 해도 너무하네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순방 징크스를 깼다는 것도 상당히 큰 네. 성과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더 중요한 또 외교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기시다 총리 예. 방한하는데 네. 근데 뭐 물론 뭐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역사 인식 문제.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DJ 오부치 선언을 정말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통절한 반성을 다시 한번 네. 얘기할 것이냐. 예. 이게 굉장히 좀 그 관심을 끄는데 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기시다가 이제 과거 정권 역대 정권에서 했던 그런 뭐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는 네. 게 현재까지. 근데 지난번 3월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일본을 갔을 때도 그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좀 좀 부족했어요, 그때. 외교 당국에서는 기대하는 거죠. 이제 네. 어떤 이런 한국이 먼저 이제 전향적인 조치를 했고 네. 네. 신용해법 발표라는 뭐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했고 또 먼저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갔고 네. 이제는 좀 어떤 과거사에 대한 어떤 통절한 반성 아니면 네.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통렬한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것들을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계승을 한다 네.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간 진전. 근데 글쎄요. 또 한편에서는 기시다가 이제 과연 이 셔틀 외교가 이제 12년 만에 복원이 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7일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면 예. 이제 어떤 이제 메시지가 나올지를 네. 어, 지켜봐야 될 것 기대-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게 나오면은 네. 우리도 뭔가 응접의 수준도 더 높아질 것 같고 네. 뭔가 서로 간에 뭔가 지금 방금 물밑에서 상당히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뭐 그 지난번 윤 대통령이 3월 이제 일본 도쿄를 갔을 때 기시다가 어쨌든 만찬을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렇죠. 예. 네. 그 식당을 옮겨가면서 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교는 상호주의여서 또 그렇죠. 이 대통령실도 역시나 그에 상응하는 그런 네. 사실 뭐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인데 만찬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그런 거냐, 거 되게 네. 중요해요. 장소 또 메뉴 어. 일단 메뉴는 이제 한식이라고 하고요. 숯불 불고기. 그윤 대통령이 이제 화요일 날 그 여당 지도부 만났을 때 근데 네. 그게 뭐 되게 진지하게 나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그 만찬의 이 지도부 만찬 첫 메뉴가 이제 숯불 불고기였대요. 네. 되게 맛있다고 하면서 이거 기시다 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얘기군요. 하겠다. 약간 이제 그 가볍게 지나간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 그건 메뉴로 아니고요. 하려고 한다 이런 아니,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대통령이 자기 그 메뉴 있잖아요. 네. 그 김치 김치찌개랑 콩나물국. 그다음에 그 뭐야 이 계란말이 네. 즉석에서 한번 막 해주면은 기시다 총리가 아주 상당히 감동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럴 들어요. 가능성도 있죠. 어. 지금 참모들도 이제 막그 의견을 좀 접수하는 그런 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직접 대접을 해준다 이런 건 예. 정말 최고의 환대잖아요. 네. 이걸 보면 또 저희 참모들이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아니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가 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또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G7 때 열리지 않을까요? G7이 아니라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8차례 열렸는데 한중일. 네. 그 이제 2019년 중국에서 열리고 난 뒤로 4년 동안 열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그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되게 경색됐잖아요. 그래서 네.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려면 이제 근데 한일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코로나 영향도 네. 있었고 근데 3월 이제 윤 대통령이 재외 공관장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중일 그 표현은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한일중 정상회의를 이제 다시 가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가 네. 이제 한국이 의장국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협의가 5월 중에 있을 것 같고 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이제 G7에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열리면 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굉장히 지금 미국 밀착으로 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가 네. 막 속이 막 끓을 거예요. 소외감을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뭐 한중 또 뭐 중일 정상회담 전이 아니더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 서로의 네. 이해관계가 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올 연말 11월, 12월에 개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지금 네. 뭐 중국이 연일 우리 네. 뭐 그 윤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 계속 이 네. 비판하고 네. 뭐 불장난하다 타 죽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이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 자기들의 초조감의 발로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북중러대 네. 한미일 네. 이 양분 구도가 점점 네.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네. 나올까? 화만 낼까? 아니면 뒤에선 결국은 우리랑도 손 잡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북중러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여러 인터뷰에서 지금 약간 추가 지원의 뭐 군사 뭐 전제가 있긴 했지만 군사 네. 지원까지 시사를 해서 러시아가 반발을 했고 중국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되게 양안 문제에 대해서 네. 되게 적극적인 또 메시지를 냈고 하기 네.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화요일 날 간담회를 하면서도 아니, 중국이 그러면 이제 또 북한이 저렇게 핵 위협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안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도 하면서 이제 그런 뭐 기분 나쁘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당신들도 우리한테 말만 그러지 말고 당신 할 일 하라 이런 거 네.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뭐 수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 문제로 뭐 이게 통제되거나 하는 건 없을 거다라고 어.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는 경제고. 네. 또, 네. 근데 이제 친중 정책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혼밥하게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판도 이제 그 국힘 지도부랑 또 만찬을 하면서 했죠. 맞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요, 네. 우리가 고개 숙여 들어가면 더 눌러요. 어. 그런 나라고 오히려 우리가 네. 딱 우리 자존심 갖고 딱 원칙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초조해서 나중에 손 내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국 외교가 네. 전랑 외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혼밥에 대한 네. 비판이나 그러니까요. 또 이런 안보리 제재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수출이나 이런 경제적 문제를 네. 또 하겠다. 사실 중국 겁낼 게 없는 게 이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중국 대중 수출이 줄어갖고 힘들긴 하지만 그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갖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다 이겨냈어요. 네. 지금도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 수출이나 유럽 수출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너무 겁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라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중국이 아쉬워요. 네. 우리 게 안 들어가면 중국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반도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생산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